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녕 지역의 가을 마늘 파종 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모내기를 해서 벼를 다 베고 이런 벼베기를 하고 벼뿌리가 있는 상태인데 마늘을 이제 심어서 이렇게 마늘을 이제 물을 한번 댕기고 그 상태입니다. 이제 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볏짚을 이래 많은 곳에 이제 다 걷어냈습니다. 볏짚을 걷어내고 이런 이제 그 벼 포기들은 제초제를 살포해서 말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보면 마늘이 심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이제 요리 살짝 눌러 있는 상태인데 마늘은 뿌리가 워낙 잘 내리는 그 작물이기에 이렇게 살짝 놓고 그 마늘이 그 물을 충분하게 댕겨주면 수분이 있으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많아서 잡아서 자기가 안으로 달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골에 떨어진 이런 마늘도 다음에는 이런 마늘도 이렇게 두면 이게 씨앗이 납니다. 여기서 촉이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그걸 안 한다. 그리고 또 일찍 심는 마늘들은 이거 종구 자체를 작은 걸 심어요. 그리고 이제 늦게 심을수록 이제 큰 걸 심고, 오늘이 이제 2024년 9월 28일 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온기이기 때문에 마늘 종자를 이제 쪼개서 선별해서 지금까지는 이래 작은 걸 심어요. 작은 걸 심고 앞으로는 이제 더 큰 걸 심는다. 그 온도가 내려가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가 있는 종자들, 그리고 요런 종자들을 보면 하나씩 그 흘린 종자들을 보면 종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이나 이런 작은 걸 심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심고 나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시퍼렇게 청태가 껴요. 청태가 낀다 소리는 이제 인산 성분의 비료가 많다. 그리고 물을 완전히 올리고 나서 이래 배수로를 따가지고 빼고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가을에 마늘 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를 첫물은 정확히 돼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배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늘 두둑이 이제 물에 잠겨 버리면 비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고 심을 때는 이래 두둑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비에 의해서 침수가 되거나 다지 버리면 배수가 더 낮아진다. 그 심을 때는 두둑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배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비분이 용탈이 적습니다. 마이너스 정극을 가진 질소분은 고랑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 용탈이 많이 되고 그래 땅이 또 배수가 안 되는데 땅이 또 다져버린다. 땅이 다져버리면 마늘이 성장이 많이 안 되고 이듬해 우리가 마늘 수확할 때 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었더라도 배수는 철저히 해줘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배수가 불량해서 생산량이 감소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약간 표면 이시가 수분 43.3%의 이시가 0.99, 온도 18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층에 한번 온도 비료량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은 수분 45.2%의 이시가 0.62. 그럼 여기 밭에는 비료량이 아주 적은 양을 사용했다 아직. 또 그리고 비료가 덜어 녹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비량이 중요한데 마늘 심을 때는 이제 우리가 비료를 추비를 자주 줄 수 있느냐, 자주 못 주느냐, 또 그리고 가뭄이 있어서 못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두고 비료를 자주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추비를 따뜻한 지방이 돼서 자주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100평당 명품 300 질소 함량이 30에 인산이 10에 가리가 8 요 놈을 100평당 2포 정도 그리고 100평당 요소 1포 정도 이렇게 논에 심으면 질소분을 볏짚이 삭으면서 일부분 질소를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료가 땅이 이제 점질 땅이 돼서 비료를 많이 함유하는 땅이라면 요거보다 조금 적게 하는 게 좋다. 텃밭에서 마늘 심는다면 이제 우리가 평당 이제 명품 300이란 비료 질소 함량이 많은 복합비료 평당 200에서 400g 정도 그리고 요소 200g 정도 심으면 이어서 땅을 뒤집어서 심으면 올라올 때 이 시기를 측정해 보거나 아침에 여백을 맺는지 안 맺는지 보면 되겠다. 그래서 마늘에 비료를 왜 충분하게 줘라 그러냐면 마늘 심을 때 우리가 고자리 파리약을 엮고 살균제를 쓰는데 이 살충제나 살균제는 마늘에 그래 뭐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그래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늘이 고자리 파리가 생긴 거는 병이 오고 난 다음에 후자라는 거죠. 늦게 생긴 일이고 마늘이 우리가 요게 발화돼서 올라와서 좀 자라면 비료가 부족하면 이파리 물방울이 생겨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방울이 타고 요 뿌리 쪽으로 들어가면 뿌리를 먹는 균들이 땅속에 많이 있는데 그 균들이 뿌리를 녹여 먹었을 때 뿌리가 삭을 때 냄새나는 꼼꼼한 냄새 그 냄새를 맡고 고다리 파리가 알을 깠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가 충분하면 마늘에는 고다리 파리가 안 생깁니다. 고다리 파리 약을 친다고 해서 고다리 파리가 생긴 마늘은 고다리 파약을 쓰나 안 쓰나 크게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 한 폭이 죽는다고 해서 생산량이 감소된 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텃밭 농사를 지을 때 이 마늘을 눕혀서 약간 덮어가 심으면 마늘이 요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물방울이 요쪽으로 가고 요리 안 간다. 뿌리 쪽 안 간다. 그러면 고다리파리 안 생겨요. 텃밭에 심을 때는 조금 심는 마늘들은 눕혀 심으면 올라오는 기간이 조금 많이 걸려. 담배꼭다리처럼 요렇게 올라오지. 요렇게 휘어져가 올라오지. 요렇게 휘어져서. 그럼 요 자리에 있는 뿌리가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 맺어 자기가 눈물 맺은 물방울이 뿌리 쪽으로 안 가고 요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가을에 심는 뿌리가 삭는 병 흑색 썩은 병 뿌리가 삭는 병이 안 온다는 거죠. 가을에 파종할 때 텃밭에 심을 때는 눕히가 심으면 올라오는 기간은 조금 더 걸리나 고자리 파리나 이런 건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료를 충분히 줘야 병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늘을 이제 많이 심어서 재배할 때는 이게 이제 비료값이 적게 드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그 명품 300의 요소를 쓰는 방법이고 100평당 명품 300 2포에 요소 1포 그거는 비료기가 빨리빨리 속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올코팅 비료 한 번에 척초 논에 쓰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30에서 3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 코팅 비료나 올코팅 비료는 완효성 비료나 올코팅 비료는 질소 함량 1%에 1,000원꼴이 친다. 그래서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포대기 수만 늘어날 뿐이지. 비료 포대기 수만. 그래서 올코팅 비료를 쓴다면 100평에 5포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평당 1kg의 비료량이 되겠죠. 그리고 텃밭에서 1kg이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을 깊게 가리 안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서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문 농업을 하시는 분이 하느냐
밭에서는 그 우리가 그 농기계 그 땅 깊이가리의 차이에서 또 난다. 그래서 올 코팅 비료를 100평에 5포이면 3만 몇천 원씩 하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100평에 비용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추비를 안 해도 이 시값이 맞아서 질병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비를 자주 할 수 있고 확인이 잘 가능하고 물을 자주 땡기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100평당 맹풍 302개야 요소 1포 이렇게 하면 속효성 비료기 때문에 약 4만 5천 원 정도 100평에 비용이 든다. 비용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2024년 9월 28일 가을 마늘 파종한 마늘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